얘들아, 우리가 저번에 뭐 배웠냐면은 일단은 광합성이랑 호흡이 끝났어. 광합성이 호흡이 끝나고 영양소로 들어갔거든. 영양소는 뭐 바이타민, 그다음에 무기염류, 이런 물, 이런 게 우리의 몸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나왔고, 교재는 이따 펴도 되고 우리 틈 교재 펴볼까? 틈을 피면 돼. 근데 이제 필기는 우리 나중에 수인이랑은 보강을 할 거고, 살짝 듣기만 해. 3대 영양소 주아야, 뭐였어? 뭐 있었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가 있었어. 탄단지. 탄수화물이 있었고 단백질. 탄수화물은 4칼로리를 냈고, 단백질도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를 냈고, 그다음에 사용되는 사용되는 순서는 탄수화물 쓰고 지방 쓰고 그다음에 단백질 쓰는 거였어. 단백질은 우리 몸을 뭘 구성해? 근육과 호르몬, 그다음에 효소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었어. 알겠지? 지방은 최종적으로 분해돼서 뭘로 이루어져? 지방산이랑 모노 글리세이드로 쪼개졌지? 기억나니? 기억나지? 탄수화물은 최종적인 산물이 뭐였어? 포도당. 수인이도 이해되겠니? 그렇게 어렵진 않지? 포도당도 들어봤고 단백질도 들어봤잖아. 그다음에 지방도 들어봤지? 포도당의 최종 산물은, 아니다,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포도당이고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야. 들어봤네? 아미노산이라고? 우리 뭐 아미노산 음료 먹잖아? 그런 것들. 지방의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는 게 나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형태로 먹고 뱃속에서 최종적인 소화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방산과 글리세리드,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렇게 영양소 3대 영양소를 배웠고, 그 다음에 무기염료에 대해 배웠어. 무기염료는 대표적으로 나트륨이랑 칼륨, 그 다음에 칼슘, 그런 것들이 있고, 철, 마그네슘, 그 다음에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을 구조를 일으켜주는 거, 몸의 기능 조절해주고,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 그다음에 바이타민,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수용성 바이타민 뭐였어? BC. 그다음에 지용성 바이타민 기억나니? 아데크, ADEK. 아데크,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은 우리의 몸의 60에서 70%를 구성하는 게 물이야. 그다음에 여기까지 배웠고, 우리가 오늘 시간은 영양소 검출 반응에 대해 배울 거야. 여기까지 하고 뒤에 소화에 대해 공부할 거거든. 이 부분은 수인은 일단 들어, 필기하면서 나중에 더 설명해 줄게. 앞에 부분은 좀 연관은 잘 안 돼 있지만은 4번이야. 영양소의 검출 반응. 선생님도 놀고 싶은데 얘들아, 그래도 저녁에 왔으니까 얻고 가는 게 있어야겠지? 하다가 중간중간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해도 돼. 알았지? 자, 영양소 검출 반응 첫 번째, 용액이 나와. 용액 다 암기해야 돼. 첫 번째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있고, 이 용액으로 뭘 검출하냐면 포도당을 검출할 거야. 그래서 얘랑 녹말을 결합했을 때 어떤 색깔로 검출이 되냐? 얘는 청람색으로 바뀌어. 원래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갈색이야, 갈색. 근데 이 원래 색깔은 아니어도 되고, 이게 녹말이랑 만났을 때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그거를 외워야 돼. 암기법을 이따가 설명해 줄 거고 일단은 쭉 들으면 돼. 자, 두 번째, 베네딕트 용액이 있어.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 땅이랑 만나면 황적색이 돼. 베네딕트는 원래는 푸른색이야. 세 번째, 수단쓰리라는 용액이 있어. 얘들이 지방을 만나게 되면은 선홍색으로 돼. 마지막 네 번째, 뷰렛 용액. 뷰렛. 얘가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색이 돼. 수단쓰리는 얘는 원래 붉은색이야. 붉은색. 뷰렛은 푸른색. 자, 썼니? 이 음식에 녹말이 있나 확인하려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궈줘. 그러면 색이 청람색이 되면 아 여기 녹말이 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포도당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베네딕트 용액을 뚝 떨궈줘. 그럼 얘가 황색색으로 바뀌어. 그리고 지방도 확인하려면 수단3를 넣어주면 색깔이 선홍색, 뷰렛을 넣어주면 단백질이 있다 하면은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야. 자,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면 뷰렛은 5%에 수산화 나트륨을 섞은 거거든. 수산화 나트륨이랑 황산구리가 만나는 거야. 1%의 황산구리.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 기억나지? 근데 이 뷰렛이 푸른색에 띄는 이유가, 황산구리를 보면은 이 구리 이온 무슨 색이야? 기억나니? 구리 이온 푸른색, 푸르지오. 그래서 구리 얘가 수용액 상태로 되면 이온화가 돼가지고 이 구리 색깔 때문에 모든 이온들은 색깔이 없잖아. 색깔 있는 이온 총 3가지가 있었지. 그 중에 구리 이온, 얘는 푸른색을 띄어. 얘가 푸른색. 이 푸른색 용액 때문에 뷰렛은 푸른색을 띄우는 거야. 같은 원리야. 다 아이오딘, 베네딕트, 수단3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인데 우리가 배운 거는 이 뷰렛, 수산화 나트륨 5%와 1%의 황산구리. 근데 이런 색깔 띄우는 거는 이런 이온화가 때문에 색깔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 자, 얘들을 외워야 돼. 얘들아, 이 용액이 이 영양소랑 만나서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외워야 돼. 근데 암기법을 알려주면은 우리 예전이라기보다는 사극 영화를 보면은 포도청이라고 알고 있네. 포도청. 그 사또가 사는 곳을 포도청이라 하거든. 그래갖고 포도청에 사또가 살아. 근데 우리는 과학을 그걸 언급을 해서 포도청이 아니라 녹청이라고 할게. 아녹청. 자, 옆에다가 글로 써줄게.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어. 자, 사또가 사는 안옥청에, 안옥청, 아주 배포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자신감. 나 배포 있는 남자야. 배포가 큰 황제가 살고 있었어. 안옥청에 배포가 큰 황제가 살고 있어. 그래서 이 배포가 큰 황제가 너무 궁궐 안에만 있으니까, 안옥청에만 있으니까 심심한 거야. 그래서 옆 동네를 가니까 너무나 예쁜 누구? 수지가 있는 거야. 수지. 너희들 수지가 누군지 아니?
수지가 있네요. 수지. 미스 A 수지. 그래서 이 수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선물을 줬어. 선물. 선물.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지? 억지긴 한데 괜찮아? 좋아야? 수인이도 괜찮아? 하고 수지에게 관심을 얻고자 선물을 줬어. 근데 무슨 선물이냐? 아주 예쁜 뷰단 옷, 뷰단으로 된 옷이 아니라 보자기를 준 거야. 뷰단 보자기. 이렇게 외우면 돼. 안옥청에 살고 있는 배포가 큰 황제가 수지에게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 뷰단 보자기. 금방 외우겠지?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안옥청에 배포가 큰 황제가 살았어요. 옆 동네 수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 뷰단별을 줬어요. 하지만 둘이 커플이 되지 않았어요. 아주 슬픈 이야기지. 자, 이걸로 영양소의 검출 반응으로 영양소 기초적인 걸 끝났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용액을 넣었을 때 어떤 용액을 넣었을 때 청담색으로 바뀌냐?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아이오딘과 칼륨을 넣으면 돼. 또는 베네딕트와 포도당을 결합했을 때 이때 포도당이 있다 하면 어떤 색? 황적색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알겠지? 보기 고르면 되고. 지울게. 약간 뭐랄까, 수지라는 연예인은 선생님 때 되게 제일 예쁜 연예인으로, 약간 너희 시대 때는 카리나 그 급, 카리나 장원영급 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 근데 요즘은 뭐 하도 많이 뭐 장원영, 카리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 얼마 전에 선생님이 친구들을 만났거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재미로, 야 넌 MBTI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내 MBTI 정상이겠지 이러는 거야. 그거 너무 슬퍼졌어. MBTI가 정상이다. 아, 선생님이 30대거든. 30대만 돼도 그런 걸 따라오질 못해. 그리고 너희들 밤티란 용어 알아? 밤티? 너희들 알려줬나? 밤티? 아 그래. 이런 밤티 용어도 못 따라와. 참 슬프지. 선생님은 그래도 약간 너희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인스타도 많이 보게 되고 용어에 대해 좀 공부를 하는데 약간 요즘 내 친구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MBTI가 뭐냐 하니까 정상이겠지. 무슨 혈압이야? MBTI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 아무튼 수지가 나와서 든 생각이고. 자, 지금 다음으로 우리 소화와 소화계를 할 거야. 소화와 소화계. 2번 소화와 소화계. 자, 오늘부터 우리는 간접적인 의사가 될 거야. 우리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어떠한 과정으로 소화가 되는지 이번 시간 소화를 배울 거고 순환까지 배울 거거든. 다음 시간에는 그 순환이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다 배울 거야. 그래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도 이번 시간에 잘 듣고 얘들이 복습을 잘 하고 너희들 나중에 의학 용어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들리게 될 거야 이제. 자, 소화계부터 할게. 1번 소화. 자, 소화란 사전적인 용어가 뭐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
그걸 큰 걸로 보거든. 큰 거. 크기가 큰 거. 큰 거를 작은 거로 분해시키는 과정을 소화라고 불렀어. 그래서 작은 거로 분해. 그래서 소화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흡수야, 흡수. 소화의 목적은 흡수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의 형태로 먹잖아. 이런 것들을 밥을 먹고 흡수해서 어디다 쓰냐면은 우리의 세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핵이 있고 핵 다른 부분에 세포 소기관이라 해서 뭐 이렇게 골지체란 것도 있고 너희들이 아는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 하지. 식물은 엽록체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얘들이 이런 영양소를 먹고 우리가 소화시켜서 영양소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거든. 이런 걸 흡수라 불러. 소화해서 세포로 흡수하게 해준다. 그러면 세포가 되게 작잖아. 그래서 이 큰 것들을 작은 거로 분해해서 흡수해 주는 게 소화의 목적이야. 알겠지? 그래서 흡수 목적은 세포막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세포막 통과. 이런 세포,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을 감싸고 있는 것들을 세포막이라 불러. 알겠지? 세포막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거야. 2번. 2번 하고 옆에다가 별표 3개. 그렇다면 작은 거로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 소화 효소라는 거 있어. 소화 효소. 이런 소화 효소들이 큰 거를 작은 거로 분해시켜줘. 이 소화 효소는 효소지, 효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얘들의 주성분이 뭐냐?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약 37.5도 정도 되잖아. 그 이후부터는 열이 난다고 해.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은 변성이 되거든. 그래서 고기를 생고기를 불로 하면 구워지잖아. 변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의 몸의 체온을 유지해줘야 돼. 체온 유지. 체온 범위가 중요해. 그 이유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 범위 벗어나면은 단백질이 변성이 돼. 열에 약하다. 그래서 37.5도부터 열이 난다고 하고 38도까지는 미열, 38도에서 39도까지 고열이라 하고 40도가 되면은 응급실 가야 돼. 그러면 변성이 돼. 한 번 변성이 된 단백질들은 되돌아오지 못해.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야. 체온 범위가 제일 열에 약하다. 자, 소화 효소는 뭐냐? 얘는 물질로 돼 있어. 물질. 자, 그 물질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야. 어떤 물질인지. 자, 그러면 옆으로 와서 소화계를 보자. 소화계. 너희 그거 기억나니?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거든?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잘 기억이 안 나니? 배웠던 건 기억이 나? 수인아? 기억이 안 나?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 하거든? 이 세포가 떼고떼고 모여서 조직이 돼. 너희들 아는 조직이 뭐가 있어? 형님? 큰형님? 쌍칼파? 피부 조직이지. 피부 조직. 조직.
들어봤니? 피부 조직이라고? 상피 조직, 입안 상피 조직. 입 막 뜯어지고 하얀 색깔, 막 입술 건조해서 막 갈라지고, 이 조직이 모여서, 조직은 한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현미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넣어줄게. 참고로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돼. 기관은 너희들 아는 기관 뭐가 있어? 오늘 배울 위. 혹시 뭐 기관해서 뭐 소방서 기관 이런 거 아니다. 기관. 위. 또 간. 이런 것들이 기관이야. 기관. 얘네들은 조직들이 모여서 생긴 거고, 이런 기관들 같은 역할,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이런 것들 소화기관들끼리 모이는 걸 소화기관계라고 하고, 합쳐서 기관계라고 불러. 기관계. 그래서 신경들이 모인 걸 신경계, 소화는 소화계, 배설은 배설계, 이런 것 이렇게 보인다.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거였어.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소화계야. 그래서 옆에다가 소화계는 기관들의 모임이다. 기관 모임. 그래서 소화계의 각 기관들을 살펴볼 거야. 첫 번째, 자, 우리가 최초로 소화시키는 기관이 어딜까? 너희들 아는 거. 밥 먹으면 어디로 먹어? 입으로 먹지? 그래서 최초의 소화기관은 입이야, 입.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소화관. 자, 관이라 하는 거는 물관, 물이 그 배수관, 그런 관들을 얘기하는 거고, 통로. 소화관에는 입이 있고, 우리가 먹으면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식도라 불러. 식도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위로 들어가. 위.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된 것들이 작은 창자로 들어가. 작은 창자. 그다음에 작은 창자 다음에 큰 창자라 불려. 이런 것들이 소화관, 소화의 통로야. 이런 순서로 쭉 들어간다. 우리 몸이 소화계가. 알겠지? 그러면 소화샘이란 게 있어. 소화샘. 이 샘이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나, 연결해 주는 거. 다 써줄게. 연결해 주는 거. 연결. 또는 약간 우물같이 샘물이라지. 우물을. 그런 물 같은 게 나오는 거. 소화액. 액을 분비시켜 주는 거야. 분비. 소화샘은. 그래서 소화샘의 예시로는 간. 왜 간인지 이따 설명해주고, 침샘. 일단 침샘은 어디 있을까? 되게 여러 군데 있거든. 혀 밑에도 있고, 목구멍에서도 침이 나오고, 입천장에서도 침이 나와. 침샘. 다 소화액이 들어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자. 너희들이 아는 이자가 뭐야? 이자 아는 거 있어? 돈에 대한 이자 알아? 근데 우리 몸에도 이자가 있어. 이자. 그다음에 쓸개. 오늘 다 배울 거야. 알겠지? 열심히 해보자. 자, 소화계는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화관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일단 이 작은 창자와 큰 창자는 이번에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2년도부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는 원래 참고 알아도 십위지장 또는 소장으로 불렸어. 소장. 들어봤지? 소장. 그래서 작다. 소. 그다음에
큰 창자는 뭐게요? 대장. 얘가 대빵이야. 대장. 알겠지? 대장이다. 그래서 어떠한 책에는 작은 창자를 그냥 소장이라 할 때도 있고 큰 창자를 대장이라 할 때도 있어. 둘 다 그냥 번갈아 쓰면 돼. 알겠지? 다음. 다시 줄게. 안 어렵지? 우리의 몸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릴 건데 어떻게 잘 그려볼게. 알겠지? 재밌어 이거 되게. 여기다 그릴까? 응, 여기다 그리자. 자, 일단 머리야. 이게 입이고, 알겠지? 여기에 코랑 입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뭘까요? 목젖. 목젖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 모든 기관은 다 역할이 있어. 이 목젖이 코랑 입이랑 연결해 주는 곳에 있거든. 음식물을 삼킬 때 얘가 털컥하고 닫혀. 왜? 코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코랑 연결되는 부분을 얘가 음식 넘어갈 때 털컥 닫히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젖의 역할은 코로 넘어가는 걸 막기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막 가끔 먹다가 웃으면 라면이 막 코로 나오고 그러잖아. 이 목젖이 안 닫힌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소화 과정이야. 소화 과정. 소화 과정. 자, 입부터 살펴보자. 미안해, 잠깐만. 아, 쉬는 시간 없이 9시? 콜? 쉬는 시간 없이 9시. 자, 달려보자. 자, 소화 과정이야. 소화 과정. 첫 번째 입.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지요. 그래서 입에서 처음 일어나는데, 자, 입은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탄수화물 최초로 소화시키는 곳. 자, 이 말이 뭐냐? 입은 탄수화물밖에 소화를 못 시켜. 재밌지? 그리고 이 소화라는 거는 얘들아 화학적인 과정이거든. 화학적 소화야. 화학적. 화학적. 화학적이 아닌 건 뭐라 하냐? 기계적 소화라고 불러. 기계적. 이 화학적 소화는 우리의 소화 효소, 아까 앞에 배웠잖아.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거를 화학적 소화라고 하고, 그 소화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 거를 기계적 소화라고 불러.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은 고등학교 과정인데, 기계적 소화는 입은 잘게 잘게 부시는 저작 운동, 이로 음식물들을 쪼개는 거.
그다음에 얘를 먹으면은 식도가 위쪽으로 보내주지. 그냥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식도가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보내주거든. 이거 연지군도라 불러. 연지군도. 그럼 이제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위에서도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는데 음식물들을 섞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기계적 소화를 하고, 얘네들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화 효소가 들어가는 화학적 소화만 다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입은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최초로 소화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효소가 나오냐? 바로 첫 번째, 침에서 나와. 침. 자, 침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는 아밀레이스라고 불러. 너희들이 아는 거는 아밀라제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아밀레이스로 바뀌었다.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 침. 침에서 나와. 얘는 탄수화물을 최초로 소화시키는데, 우리의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친구들은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뭘로 돼 있냐면 녹말로 돼 있어. 녹말로. 그래서 우리 이 녹말을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밥은 녹말 형태로 들어와서 아밀레이스로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어요. 엿당. 자, 옆에다가 와서 화학적 기계적 정리해줄게. 화학적은 효소 작용이야. 소화 효소 작용. 기계적은 이거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도 입, 치아, 위는 섞어주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밥 녹말 형태를 우리가 먹어서 얘를 침 때문에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게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꿀꺽 삼켰어. 그러면 위로 가지. 위. 자 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 단백질의 최초 소화가 일어나는데, 입은 침이었고 위는 첫 번째 위액이란 게 있어. 우리는 살면서 위액을 한번 경험을 해봤을 거야. 위액 경험해봤니 수인아? 약간 쓰고 신맛이 나는 그런 걸 경험해봤니?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나거든. 우리가 뷔페를 가서 너무나 많이 먹었을 때, 과식을 했을 때 뭐 토하게 되지. 체했을 때. 그러면은 먹은 거 다 토하고도 그래도 뭔가 올라와. 쓰고 신맛이 나는 위액. 또는 너무나 굶었을 때, 배고플 때, 속 쓰리고 그럼 막 쓴맛이 올라오거든. 입에서 신내가 좀 나고. 그런 거 다 너희들 위액을 경험해 본 거야. 위액. 자, 위액은 뭘 하냐? 얘가 소화 효소가 우리 조금 익숙할 수 있는데 펩신이라는 게 나와. 펩신.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가 아니라 펩신. 자, 이 펩신은 뭘 소화하냐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들을 소화시켜. 단백질. 그래서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라는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는 너희들 안 배울 텐데, 폴리펩타이드라는 거는 펩타이드가 여러 가지 모였다 해서 폴리라는 말을 써.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되는 걸 얘를 작게 분해된 단백질로 쪼개주는 게 펩신의 역할이야.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써주면은 단백질은
펩타이드라고 했고,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를 작게 분해된 거를 얘를 모노 펩타이드라 부르고,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하더 모노 펩타이드로 쪼개지는 게 펩신의 역할이야. 알겠지? 아니면 디펩타이드, 모노 또는 디펩타이드. 고등학교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그리고 위에 얘기 나와서 펩신이 있고, 두 번째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염산이 나와. 염산. 너 염산이라고 아니? 들어봤어? 염산? 염산 엄청나게 강한 산성으로 돼 있거든. 되게 막 피부를 녹여. 엄청 위험한 물질이야. 그래서 가끔 막 두 가지가 다 있어. 모노펩타이드도 있고 디펩타이드도 있고. 내 디펩 하나만 써. 그래서 이 염산이 뭘 하냐? 펩신을 도와줘. 염산은 펩신을 도움. 또 얘는 산성인데 엄청나게 독해서 우리 피부를 녹일 정도로 독해. 얘들이 뭐하냐? 살균 역할을 해줘. 살균. 우리 몸 정말 대단해. 살균 역할. 그래서 웬만한 게 나쁜 음식 먹지 않는 이상 먹으면 세척을 위에서 하는 거야. 위에서 살균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얘기를 살균 역할, 음식물 통에 들어온 세균을 죽임. 나는 이 염산 설명하면은 수인이가 수소 모으는 것처럼 염산도 모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딱히 그 생각은 없나 봐. 염산 모을 생각 없어? 모으면 안 돼. 네 몸이 먼저 녹아. 안 돼, 모으면. 자, 염산을 받고 두 번째.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잠깐 볼까? 입에서 잘게 입으로 이 치아로 쪼갰어. 그게 침이 탄수화물 분해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가.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관이 여기가 이렇게 위가 있어. 위를 식도 있고 흰 색깔 이렇게 위가 이렇게 띵 하고 있어. 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간이 이렇게 있어. 간이 있고 일단 참고로 알아도 간이 있고 여기에 쓸개가 붙어 있거든. 쓸개. 그다음에 이 위와 작은 창자 연결될 부분을 12지장이라 부르거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 얘를 이자라 불러. 이자가 있고 얘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 작은 창자가 꼬여서 얘가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게 큰 창자. 되겠니? 괜찮아? 그래서 이 관들이 한 줄로 연결돼 있거든. 소화관들이 입이랑 식도랑 위랑 대장이랑 소장이랑 이런 게 연결돼 있는데 조금 재밌게 잔인하게 생각 안 하고 이런 관들을 빼서 일자로 나를 하면은 10만 킬로가 돼. 신기하지 않니? 10만 킬로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 10만 킬로라는 거는 감이 안 올 텐데 10만 킬로. 지구가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야. 우리의 몸에서 소화관들을 빼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10만 킬로야. 대단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소화 과정에 있다. 자, 그럼 위에서 여기서 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 염산이 나온댔지? 여기서 단백질 소화가 최초 이루어져.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창자. 얘들아, 조금 오버했고 10만 킬로까지는 아니야. 좀 오버했어. 그 정도 아니야. 엄청 길어. 아무튼 자, 그림을 지울게. 얘지? 작은 창자에서는 뭐가 되냐? 첫 번째 쓸개즙이 나와. 쓸개즙. 근데 얘들아, 이거 참고 알아두면은 쓸개즙은 생성은 간에서 생성이 돼. 간에서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간에서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해. 작은 창자로 다시 간에서 생성이 되고 보관을 쓸개에 산다. 쓸개즙은 생성이 간이고 보관은 쓸개야. 쓸개. 그리고 분비가 작은 창자야. 물어보는 게 딱 좋겠지? 쓸개즙은 어디서 생성? 간. 보관은 쓸개. 분비는 작은 창자에다가 뿌린다. 알겠지? 쓸개즙. 그럼 얘는 뭘 하냐?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얘는 지방을 유화시켜. 유화. 근데 1번 쓸개즙해서 그 밑에다 이거 쓰면 돼. 생성 간, 보관 쓸개, 분비 작은 창자, 선인 교재에다가. 그다음에 옆에 지방 유화는 그 1 이렇게 돼 있지. 1. 2 이렇게 돼 있어. 1에다가 지방 유화 쓰면 돼. 알겠지? 자, 2번은 자, 쓸개즙은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소화 효소가 아니야. 그래서 1번에 지방 분해가 아니라 유화, 부드럽게 해주는 게 쓸개즙의 역할이야. 그래서 얘는 지방을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는 소화 효소가 아니다. 그리고 얘는 근데 소화 효소는 아닌데 야들야들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는 맞아서 소화즙이라고 불러. 소화즙. 헷갈리겠지? 잘 외워야 돼. 소화 효소는 아니고 소화즙이다. 지방 유화 옆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놔.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 도움. 이 작은 창자는 좀 세 가지의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지방을 하고 두 번째는 이자액을 분비해. 이자액. 좀 작은 창자 좀 필기하고 다시 설명을 제대로 해줄게. 작은 창자 쓸개즙이 나와서 작은 창자에 여기다 넣은 거야. 그다음에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고 두 번째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거는 이자액이 분비돼. 이자액이 분비돼서 이 이자액은 3대 영양소 모두 분해. 이번에다 같이 써. 얘도 특이한 게 작은 창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자에서 생성이 돼.
다음에 작은 창자에서 분비가 돼. 결국엔 작은 창자는 분비되는 위치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지. 자, 쓸개즙은 소화야 아니야? 소화는 맞아. 소화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 거야. 소화가 맞기 때문에 소화즙이야. 이자액은 이자액 때문에 3대 영양소가 다 소화가 돼. 알겠지? 얘는 이자액은 이자에서 생성되고 분비는 작은 창자에서 분비된다. 근데 참고하라도 이거는 분비된 위치가 12지장이야. 12지장. 이건 안 나와. 근데 참고라도 12지장. 이 12지장이라 해서 손가락 마디가 12개만큼 크기가 있다. 그래서 12지장이라 불러. 12지장. 근데 얘는 작은 창자의 부위야. 작은 창자도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2지장. 자, 그럼 3대 영양소 뭐가 있냐? 첫 번째, 우리 입에서 나왔던 소화효소 뭐였어?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분비돼. 아밀레이스. 여기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당으로 분해된 것처럼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래서 그것들, 남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게 이자액. 두 번째,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얘는 앞에서 작게 분해된 단백질. 최초의 단백질 소화는 어디서 일어나? 위에서 일어나지. 위 펩신이 단백질을 작게 분해된 단백질 디펩타이드로 바꿔줬어. 걔네들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줘. 그래서 여기 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게 트립신. 알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소화효소. 라이페이스. 이름들 생소한 이름들 많이 나와. 근데 왜 보다 보면 외워져. 라이페이스. 얘는 지방을 아까 위에서 12장 작은 창자 위쪽에서 소화즙으로 지방을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줬지. 야들야들한 지방을 라이페이스가 녹여 소화시켜. 그래서 지방산이랑 모노 글리세이드로 분해시켜줘. 알겠지? 모노글리세이드라 해도 되고 모노글리세이드라 해도 돼. 세리드. 어째 영어로 되어 있어. 세이드라고도 써진 데 있고 세리드로 써진 데가 많아. 근데 O2에는 글리세리드로 써 있어. 알겠지? 젊은 세이드로 배웠어. 세리드. 자,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작은 창자에서는 소화 효소가 뭘까? 쓸개즙 소화 효소야? 아니야.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쓸개즙은 맞아 틀려? 틀려.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야. 그냥 지방을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는 소화액이야. 소화즙. 알겠지? 소화 효소는 3개.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얘네들이 작은 창자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다. 알겠지? 그래서 작은 창자 외워야 돼. 아트라. 너희들 놀아줘 노래 아니?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이 노래 몰라? 세대 차이 난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MBTI 아니면 뭐 밤티 이런 얘기 하잖아. 약간 너희들도 우리 세대를 알아줘야 되지 않겠니? 아무튼 집에 가서 노라조의 슈퍼맨을 한번 들어봐. 거기 보면 아트라 지구를 부탁하노라 이렇게 나와. 하여튼 아들아 외워. 알지? 아들아 외워야 돼. 작은 장난은 아트라. 왜? 수진아 하나도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자 소화 과정. 우리가 밥을 먹었어. 맛있는 밥을 먹었어. 다들 저녁 먹고 왔지? 저녁을 먹었어. 우리 한국인의 주식이 뭐야? 밥이지? 밥은 녹말 형태로 돼 있어. 녹말. 그래서 녹말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포에서 쓰려면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최초에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밥을 먹지. 그래서 밥에서 녹말이 누구에 의해서? 아밀레이스, 침에 의해서, 침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어. 엿당. 이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어. 그래도 참고를 알아놔. 녹말이 분해되면 엿당이 돼. 알겠지? 수인아? 녹말이 분해되면 엿당이 되는 거야. 그걸 침에서 아밀레이스에서 해주는 거야. 자, 입에서 먹었어. 삼켰어. 어디로 가? 위로 가지? 위로 간 게 위에서는 단백질을 최초로 소화시켜. 지방은 소화 안 해? 안 해. 위에서는 탄수화물도 소화를 안 해. 단백질만 소화시켜. 근데 이 단백질은 엄청나게 여러 구조로 돼 있는데 그 복잡한 구조를 쪼개는 게 위액이야. 위액. 알았지? 위액. 위액 안에 무슨 효소? 소화효소인 펩신이 들어있어. 펩신. 너희 코카콜라. 선생님은 제로 펩시가 제일 좋아해. 그 펩시. 제로 맛있어. 펩신이 단백질을 작게 분해된 단백질로 쪼개줘. 알겠지? 어려우면 이 노란색 외우지 마. 괜찮으니까. 그래서 위액이 나오고 위에서는 염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염산의 역할은 위액을 도와줘. 펩신을 도와줘. 지방의 단백질의 유화를. 그래서 펩신을 도와주고 두 번째 역할 살균 역할을 해. 음식물에 약간의 음식물 속에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균들 죽여. 염산이. 그래서 우리가 윗속에서 작은 창자로 내려가. 중력에 의해서 또는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작은 창자에서는 다음 같은 일이 생겨. 쓸개즙이 나와. 쓸개즙이 나오는데 이 쓸개즙은 우리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녹였고 위에는 단백질, 얘는 지방을 여기서부터 최초 소화시켜. 근데 쓸개즙은 지방을 유화시키는데 소화 효소는 아니야. 근데 소화즙은 맞아. 그래서 얘들 야들야들하게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 내려오면은 이자액이라는 게 또 분비돼.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서 이자액이고 얘는 아드라를 분비해. 알지? 아드라는 아밀레이스 마찬가지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고. 트리신 작게 분해된 단백질 윗속에서부터 내려온 거를 아미노산으로 최종적으로 분해시켜. 라이페이스는 지방산 모노클리세이드 이것도 최종적으로 분해시켜. 알겠지? 쉬나? 정말? 이해하니? 아니야? 외워야 돼. 얘들아 외워야 돼. 자, 지금 작은 창자 안 끝났어. 지금 우리 보면은 트립신과 라이페이스를 통해서 트립신은 최종적인 아미노산이 됐지. 단백질이. 지방은 최종적인 지방과 지방산이랑 이 글리세이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탄수화물 녹말이 엿당이 되고 엿당이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 엿당이 포도당으로 변해야 돼. 그렇지. 포도당. 얘들아 이게 어려운 이유가 어색해서 그래. 어색해서 너희들이 처음 봐서 어색하지. 근데 이 어색함을 지우려면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을 하면은 약간 어색함이 사라져. 너희들이랑 나랑 어색했잖아. 근데 자주 보니까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니? 아직도 어색하니? 자주 보자. 아니야, 이게 더 재밌어. 왜 우리의 몸에 대한 구조를 보는데. 자, 작은 창자 이어서 할게. 첫 번째,
소화 효소가 일어나. 여기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 작은 창자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 소화 효소. 첫 번째, 탄수 화물 소화 효소가 작은 창자에서 분비가 돼. 얘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 고등학교 가서 또 영어로 배울 거야. 근데 중학교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탄수화물 분해 효소. 그래서 얘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줘. 알겠지? 두 번째,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나와. 이자에서도 트립신이 나와서 단백질 분해해주는데 여기 작은 창자에서도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와서 얘는 또 저기는 또 마찬가지로 작게 분해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줘. 알겠지? 작은 창자가 이자액은 3개의 소화 효소가 나오고 작은 창자는 2개의 소화 효소가 나와. 하지만 작은 창자에서는 이자액도 나오고 이 소화 효소도 나오지. 문제에서 작은 창자에서 이자액을 만들었다. 맞아 틀려? 아니지. 이자액은 누가 만들어? 이자가 만들어. 이자. 그래서 이자액이야. 쓸개즙은 누가 만들어? 간에서 만들어. 간이야. 간. 아직 간을 못 잡았구나. 쓸개즙은 간. 쓸개는 그럼 뭐해? 그 쓸개즙을 보관하는 게 쓸개즙이야. 그래서 가끔 쓸개 빠진 놈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쓸개 빠진 놈. 아니 죽진 않아. 대신 지방을 분해를 못하겠지. 분해는 해.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될 뿐. 쓸개가 없으면. 알겠지? 지금 현재로서의 가설로는 맹장은 우리의 세포, 죽은 세포를 없애주는 게 맹장의 역할이야. 선생님도 맹장이 없어. 근데 이 맹장이 없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그 암에 더 잘 걸려. 근데 아직 가설이야, 가설. 맹장이 하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왜냐면 이 맹장은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생식을 해서 생식 익혀 먹지 않고 날 것을 먹었거든. 그래서 이 날 것을 먹으면서 날 것 안에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 살균을 해주는데 못한 세균도 있을 거야. 그게 맹장에서 생식한 세균들을 죽이는 게 맹장의 역할이었거든. 근데 또 맹장의 역할이 밝혀진 게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의 비정상인 세포들도 죽여주는 게 맹장의 역할로 조금 밝혀지고 있어. 그래서 암 환자를 보니까 대부분의 맹장이 없어. 그래서 이 맹장이 하는 역할이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 가설이야. 맹장은 암세포도 죽이는구나. 이렇게 조금 이해했지.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수인아. 언제 뗐니? 선이 2학년 때 뗐어. 2학년 때. 일단 그리고 가끔 쓸개가 없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이 쓸개즙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게 쓸개즙이야. 근데 가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 약간의 밤낮이 바뀌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간에서 만드는 게 담석이라는 걸 만들어. 담석. 돌 같은 걸 딱딱한 돌들을 만들거든. 돌을 만들어서 쓸개에 넣어버려. 그러면 쓸개가 돌이 쌓여. 그래서 이 쓸개즙을 떼버려야 돼. 그때는 이 쓸개를 떼면은 쓸개즙이 잘 안 나오겠지. 쓸개 보관하는 게 없고 만들어지는 족족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해. 그래서 약간 지방 음식이 뭐 있을까? 피자? 기름진 거? 이런 걸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켜.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소화가 잘 안 될 뿐. 쓸개즙은 소화액이 아니지.
소화 효소가 아니지. 그래서 소화는 시킬 수는 있어. 아무튼 우리 쓸개. 음. 우주를 왜 못 가? 근데 맹장이 있든 없든 우리는 살면서 우주를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 너 뭐 할 건데? 갈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 못 가. 아무튼 얘들아, 자 정리할게. 작은 창자는 이렇게 소화 요소가 나온다. 알겠지? 지운다. 얘들아, 아 맞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 작은 창자에서 소화가 최종적으로 일어나. 그치? 포도당은 탄수화물, 소화효소 저것 때문에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뀌지. 녹말이 아밀레이스로 엿당으로 되고 이 엿당은 소화효소, 탄수화물, 소화효소로 포도당이 돼. 최종적인 소화가 끝났어. 단백질은 위에서 작은 단백질로 분해됐다가 여기 위 작은 창자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었어. 지방도 들어왔다가 쓸개즙에 인해서 야들야들해지고 최종적으로 라이페이스로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이드로 됐어. 그러면 이 여기 작은 창자에다 써놔. 최종 소화가 되고 얘들이 플러스 영양소 흡수까지 일어나는 곳이야. 흡수. 알겠지? 자, 그럼 다 지우고 영양소 흡수 과정을 봐보자. 열심히 소화시킨 거를 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써야 되잖아. 아니지. 할 게 많아. 야, 이자액 뭐야? 뭐 만들어? 뭐 만들어? 스니 노래 불렀지? 아들아, 들어왔지? 그것만 알고 가도 돼. 알겠지? 자, 영양소의 흡수. 1번 영양소의 흡수. 어떤 거? 아, 소화의 강성 그거 해야지. 아, 맞다. 이거 안 했다. 아니야. 흡수까지는 하자. 자, 우리가 밥을 먹고 위로 들어가잖아. 얘들아, 위를 한번 봐볼까? 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위가 이렇게 있거든. 우리의 몸을 보면은 식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위가 이쪽에 있어. 위가 여기 있고 간이 여기 있어. 그래서 가끔 소화가 안 될 때 위를 엄마들이 마사지를 많이 해줘. 그 위. 근데 위에는 잘못된 게 뭐야? 단백질밖에 소화를 못 시켜. 소화가 안 된다고 여기 주물러봤자 단백질밖에 소화를 못해. 알겠지? 약간 민간요법이었다. 자, 근데 우리 위를 보면은 치마 과정이거든. 재미로 알아둬. 위에서 뭐가 나와? 소화에서 뭐가 나와? 소화액 뭐가 나와? 펩신. 또 뭐가 나온댔어? 위액. 위액. 위액 안에 펩신 있지? 또 뭐 나와? 미안, 위액은 그냥 펩신 하나만 써줄게. 염산이 나와. 염산. 너 웃기지 않니? 염산이 뭐야? 녹이지. 근데 우리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얘가 염산이 나와서 위가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 우리 몸을 포식하면 안 되잖아. 오씨,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이 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막이 씌워져 있어. 위에. 이 막을 뭐라 하면 뮤신이라 부르. 뮤신. 이 뮤신이라는 막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염산이든 펩신이든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지 않게끔 보호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가끔 우리가 속 쓰리거나 위염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는 뭐냐면 여기 뮤신이 빵꾸가 난 거야. 빵꾸. 뭐 너무나 많이 음식을 먹거나 위액은 계속 나와. 우리가 지금부터 위액 나와라 하면서 위액을 짜지 못하지. 침 뱉듯이 위액 못 뱉잖아. 그치?
우리가 무슨 외계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얘들 밥을 먹든 안 먹든 위액은 계속 나오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우리의 뮤신을 결국에 녹여. 그래서 녹이면은 보호막이 사라져가지고 우리 생 위를 뚫어버리지. 그래서 뭐가 생겨? 구멍이 생겨서 그게 염증이 돼가지고 그 염증을 위염이라고 부르. 위염. 위염이 걸리면은 계속 위액 맛이 나. 속이 쓰리고 신맛이 나고. 알겠지? 복구는 되지. 염증이 사라지면 돼. 약을 먹고 염증을 회복을 하면 다시 이 뮤신도 뿅 하고 나타나. 알겠지? 쩝쩝쩝. 자, 자, 간은 없으면 못 살고 간에서 많은 게 해독 작용도 일어나고 간에서 우리의 그 뭐냐 혈당을 조절해줘. 혈당 그런 것들 너 당 떨어진다 이런 거 하잖아. 간은 되게 중요한 기관인데 위가 없으면은 뭐가 안 일어나? 단백질 소화가 안 되지. 단백질 위가 없어도 단백질은 결국엔 12지장에 우리 작은 창자에서 하면 돼. 소화가 안 될 뿐.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위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 대신 재미없겠지.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음식은 거의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위가 없으면 참 재미없는 인생이다. 자, 그래서 이 위익을 보호해주는 게 뮤신이라는 보호막이 있던 거야. 참고 알아두고. 자, 4번 소화의 전과정. 소화의 모든 전체 과정, 전 과정. 자, 어디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지 소화 효소 입장에서 볼 거야. 알겠지? 앞에는 기관 입장에서 봤잖아. 첫 번째 탄수화물 보자.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자 이렇게 과정이 있다 해보자. 최초 어디서 일어나? 입에서 일어나지. 그래서 입, 침에서 어떤 게 일어나? 아밀레이스가 있어.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충분히 많이 씹지 못하잖아. 어느 정도 씹고 넘기지. 그래서 남은 녹말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거고 탄수화물 최초로 침에서 일어나고 얘가 쭉쭉 내려가서 이쪽 그래서 이자액 남은 탄수화물 아밀레이스로 마찬가지로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곳은 총 두 군데야. 입이랑 저기 작은 창자. 그럼 작은 창자 여기 지나면서 이자액이랑 이쪽 부분에서 작은 창자 소화효소 아까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배웠지? 그게 분해돼서 여기 탄수화물 분해효소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변해. 포도당. 이해되니? 좋아요? 두 번째 단백질을 봐보자. 단백질. 단백질은 쭉 가서 어디서부터 소화될까? 위에서부터 소화되지? 자, 침 사이에 여기를 위로 할게. 위.
이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여기가 첫 번째 입이고 위고 여기서 이자액 이렇게 할 거야.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자, 위에는 위액에서 소화 효소인 펩신이 나와. 펩신. 그렇지? 그리고 쭉 가서 삼켜서 이자액에서도 나오지? 이자액. 이자액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립신이 나와. 트립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단백질 소화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제일 최초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야. 포도당을 다 쓰면은 뭘 쓰냐면 지방을 써. 지방을 다 쓰고 또 최종적으로 뭘 쓰냐면 단백질을 써. 그만큼 단백질은 제일 중요해.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 알겠지?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많이 돼야 돼. 첫 번째는 위액에서 펩신으로 단백질을 작게 분해된 단백질로 바꿔주지. 그리고 작게 분해된 단백질이 이자액에서 트립신에 의해서 뭐가 돼?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이자액. 또 여기 작은 창자. 작은 창자 소화효소. 마찬가지로 여기 쓰면 돼. 여기 똑같이. 여기서는 단백질 분해효소. 이런 것도 인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자액 여기 트립신이 작게 분해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1차로 걸러주고 못 거르는 단백질들 있잖아. 그거를 끝부분 작은 창자 중간중간 부분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로 인해서 아미노산으로 총 2번 분해해 주는 거야. 단백질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심장까지 할 건데 심장까지는 못 할 것 같아. 어, 그치.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냐 그게 또 현대 과학으로 안 되는 게 그 우리의 몸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 백혈구는 우리의 몸에서 아닌 게 들어오면은 잡아먹는 게 백혈구거든. 그래서 수인이 말대로 우리 심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주면은 백혈구가 걔네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 그 기계는 먹지 못하겠지. 하지만 기계랑 연결되는 혈관들을 파먹어. 백혈구가. 그걸 자가 포식이라 불러.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데 그런 자가 포식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력들은 많이 하지. 그래서 가상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얼굴만 사람이고 나머지 기계인 사람들이 있어. 만약 그게 해결되면은 심장뿐만 아니라 이 다리도 잘라서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이 손도 잘라서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더 셀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가 포식을 해. 백혈구가.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의 백혈구를 없애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 작용이 다 사라져.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거, 우리 먼지에 돌아다니는 세균들을 먹고도 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백혈구의 역할이거든. 백혈구가 그만큼 우리 몸에 중요해. 근데 이 백혈구가 너무 많게 되면 모든 게 다 정상이어야 돼. 너무 많으면은 안 돼. 백혈구가 너무 많게 되면 무슨 병에 걸려? 백혈병이 걸려. 백혈구는 그게 흰 백이야. 하얀색이거든. 백혈병도 백. 혈액이 하얀색으로 보여. 왜? 백혈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잖아. 백혈구가 너무 많게 되면은 자가 포식을 해. 근데 백혈병은 정상적인 백혈구가 있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서 약간 뭐랄까 우리 피하 식별이 안 돼.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 구별을 못 해.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 족족 잡아먹는 게 백혈병이야.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엄청나게 감소해서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수인의 아이디어가
만약에 너의 백혈구의 자가포식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면 노벨상을 받겠지. 알겠지? 답변이 됐니? 그래서 그 심장을 바꾸고 아니면은 기계를 장착시킨 동물들이나 그 물고기들이 있어. 근데 며칠 못 가 죽어. 그 자가포식 때문에. 자, 탄수화물, 단백질. 세 번째, 지방을 봐야지. 지방은 소화가 한 곳에만 일어나지. 여기 이자익 뭐가 일어나? 라이페이스. 자, 여기 이자액을 썼는데 쓸개즙 안 쓴 이유는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방산이랑 모노글리세이드. 알겠지? 모노글리 다 써줄게. 세리드. 얘들아, 너희 아는 것 중에 유산균이라고 들어봤지? 유산균 먹는 거. 근데 그 먹는 게 똥 잘 나오라고 너 먹는 거잖아. 똥을 잘 싸라고. 유산균. 그 유산균을 써 있는 거 보면은 씹지 말고 삼키세요 이렇게 써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먹게 되면은 그 단백질, 유산균이 뭐로 돼 있어? 균이지. 걔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은 단백질은 어디서 소화가 돼? 입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소화되지.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소화되잖아. 쉽지 않아.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위는 그 흡수를 시키지 못해. 그래서 위에서 단백질들이 와서 녹아버리면 유산균들은 다 죽어버려. 먹는 의미가 없지. 근데 씹지 말라는 걸 뭐냐면 이 단백질 유산균을 우리 위가 어떻게 된댔어? 위 보호해주는 게 뭐였어? 뮤신이지. 뮤신이 위를 보호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보호막을 씌웠어. 유산균 겉부분에. 이 보호막이 얘가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를 씹게 되면은 이 보호막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씹지 말고 삼키게 되면은 얘가 위로 들어갔어. 입으로 들어갔어. 입은 단백질을 분해시키지 못하고 얘는 또 뭘로 됐냐? 지방으로 돼 있어. 지방. 보호막이. 살찌는 건 아니지. 나쁜 지방이고 좋은 지방이 있어. 알지? 그 좋은 지방은 HDL이라 부르고 나쁜 지방은 LDL이라 불러. 그래서 나쁜 놈 이렇게 배워.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반대는 좋은 놈이잖아. 그렇게 배우는데 지방은 그렇게 그건 안 좋은 얘기야. 좋은 거 나쁜 건 없어. 사실 다 과하면은 나쁜 거고 적당해야 돼. 근데 이 지방으로 된 거를 여기 유산균에 씌워. 그래서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은 입에서 소화돼? 위에서는 소화돼? 어디서 소화돼?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잖아. 그래서 지방이 소화되고 단백질은 또 어디서 소화돼? 작은 창자에서 단백질 소화가 되지. 그래가지고 얘가 살아서 작은 창자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산균을 소화시키고 바로 흡수시켜서 우리가 똥을 잘 싸게 도와주는 유산균을 먹을 수 있는 거다. 너희들 불가리스나 뭐 어떤 그런 것들 먹을 때 절대로 씹지 말고 삼켜라. 저게 좀 대박인 아이디어였다. 진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그래, 여기까지 하자. 진도 끝.